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21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외형상 위장으로 보이나 실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위장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물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과 위장 임차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간다고 모두 위장 임차인은 아니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외형상 가장 임차인으로 보이나 사실은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 서초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형상 위장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진정한 임차인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도 주의 깊게 보시죠. 112평방미터의 아파트고요. 2008년 1월에 13억 5천에 감정되어서 나왔고 이것이 51% 6억 9천까지 떨어져서나 현재 변경되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내용을 보죠. 자, 여기에 문제의 O씨가 임차인으로 전입해 있는데 그 전입한 날짜가 2003년 7월입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면 2003년 7월에 소유자, 채무자가 이 아파트를 샀고요. 2006년도에 처음 건저당이 있었네요. 말소기준금은 그러니까 이 2006년 10월의 건저당이 되는데 임차인은 2003년 7월에 전입하고 2006년 10월 19일 은행에 건저당을 설정한 이틀 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는데 전입하고 확정받은 날짜 중에 늦은 날짜 2006년 10월 19일 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은행은 그 이전이죠. 자, 2006년 10월 17일에 건저당이 설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인이 두 번째로 배당을 받는데 임차인이 그 보증금 3억 5천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낙찰자인 여러분이 인수죠. 이렇게 고급 아파트에 2003년에 3억 5천이라는 거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제때 확정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가짜일 가능성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등기부가 복잡해서 역시 임차인이 채무자인 집주인과 짜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닐까. 자,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이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임차인 O씨를 찾았는데 O씨는 안 계시고 그 남편 되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가정했던 가짜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모저모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O씨의 남편 되는 분은 고급 공무원이고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이 아파트에 전입한 2003년도에 자기는 외국으로 파견 근무나가 있었다. 나는 진정한 임차인이고 현재 여기 소유자로 되어 있고 건저당을 설정한 사람은 은행의 지점장이다. 소유자는 지점장이다. 그리고 나는 확정을 제때 못 받아서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나중에 확정받은 것이다. 진정한 임차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를 제가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신뢰성이 있는
그리고 말하는 전체적으로 제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풀릴 정도로 자,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저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에 O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고 2순위로 O 씨가 배당을 받을 텐데 현재 최저가가 6억 얼마였죠. 7억이라면 은행이 먼저 받고 O 씨는 일부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인 여러분이 모자라는 부분을 물어줘야 되죠. 자, 이것을 가짜라고 입찰을 하시면 큰 부담이 생기겠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진저법에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냥 조그만 보통의 빌라인데요. 2008년에 8천에 감정이 되고 2008년 6월 현재 6,400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여기 기록을 보면 권 씨가 95년에 전입해서 2003년에 확정을 받은 2,500만 원 임차인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95년에 이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98년도에 건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자, 이 기록대로라면 임차인이 확정이 났기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배당을 받고 두 번째 건저당도 배당을 받고 임차인은 확정이 났는 덕분에 세 번째로 배당을 받습니다. 자, 2,500이라는 금액 때문에 이 두 번째, 첫 번째 건저당의 소액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소액이 2천만 원일 때 800이었죠. 1번, 2번, 3번. 그러면 임차인이 2,500을 전액 배당받으려면 3,800, 5,800에 낙찰되어야만 5,800 이상에 낙찰되면 권 씨가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현재의 최저가가 보시면 6,400입니다. 그렇다면 6,400 이상에 낙찰되면 임차인 권 씨는 2,500을 전액 배당받죠. 임차인 권 씨가 2005년에 전입하고 95년에 전입하고 2003년에 확정받았는 것이 아주 8년 있다가 확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가짜라면 여러분이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라면 현재 6천여만 원 이상이 낙찰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 임차인은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든 진짜든 현 상태에서는 권 씨는 전액 배당을 받죠. 그러니까 입찰을 이 현재 가격에 수익성이 있는 물건이라면 입찰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이 권 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궁금해서 등기부를 한번 봤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현재의 경매 사건 이전에 종전에 경매를 한번 한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2004년도에) 경매를 2005년도에도 그렇고요. 경매를 이렇게 현재 경매가 세 번째 진행되고 있죠. 자, 경매를 하고 취소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기록에 그때도 이 경매 사건에도 앞에 있던 그 임차인이 분명히 임차인으로 기록이 돼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몇 년 전에 경매를 진행한 사건을 기록을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앞에서 보셨던 사건의 2004년도 경매 진행한 사건이고 이때도 이미 낙찰되었는데 여기는 외형상 낙찰된 걸로 나오지만 사실상 취하됐었죠. 여기도 보면 현재 경매를 진행하는 그 내용 그대로 임차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5년도에 전입하고 1995년에 전입하고 2003년에 확정받은 것이 조금 미심쩍긴 하나 3년 전에 경매를 진행할 때도 현재와 똑같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차인이 진짜든 가짜든 현재 상태에서는 전액 배당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담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가격이 더 떨어져서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수를 해야 될 상태라면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광진구 구이동에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54평방미터에 1억 5천 감정에 현재 2008년 6월에 1억 2천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보죠. 한 씨가 2006년에 전입하고 보증금이 9,500인데 확정일과 배당 요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아래쪽 등기부를 보면 2007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7년 11월에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로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 몇 가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한 씨가 왜 확정을 받지 않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9,500이라는 임차 보증금이 2006년에 가능한 금액인가? 그리고 이러한 임차인이 있는데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그 소유권에 건저당을 설정한 게 정상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 때문에 제가 역시 직접 한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 씨는 제게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놓쳐서 법원에 배당 요구를 못했다. 자, 이런 얘기를 대답을 들었었고 주변 부동산에서 9,500 그 당시 임차보증금이 9,500을 했다는 얘기. 그리고 또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자신이 중개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임차인이죠. 몇몇 가지 증거상 위장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역시 물론 최종적으로 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직접 계약서를 본 건 아니니까. 그러나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했다는 말 정도는 믿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가짜인 가능성을 여러분은 신증만 갖고 입찰을 했다가는 이 9,500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그대로 부담해야 되는 큰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위장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수원시 연무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54평방미터의 오래된 빌라입니다. 이것이 2007년도 7,500에 경매를 해서 첫 입찰에서 낙찰됐다가 대금을 미납했네요. 그리고 현재까지 2008년 6월 현재 4,800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낙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빌라의 주변은 장래 가치가 있는데 이 물건이 문제가 없다면 이미 낙찰되어야 할 물건입니다. 그런데 왜 낙찰이 안 됐을까요? 점유자를 보면 유 씨가 2001년에 전입을 했었고 보증금 3,5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0년도에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2003년 1월에 건저당이 설정되고 그리고 소유권이 또 이전되었습니다. 이 건저당을 기준으로 보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소액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확정일도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면 전액 인수가 되겠죠. 확정을 받지 않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차인과 건저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내용이 역시 정상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이 임차인 유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나러 가기 전에 혹 다른 어떤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해서 등기부를 먼저 봤죠. 등기부를 볼까요? 자, 아니다 다를까 등기부를 여러분 보시면 현재의 경매 이전에 이미 경매를 한 번 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경매를 하고 취하가 됐죠. 자, 2003년에 경매를 했다면 아까 그 유 씨가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권리신고를 했을까? 위장이라면 그때 권리신고와 지금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경매 사건의 기록을 보면 위장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옛날 사건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이 넘어가 버렸네요. 자,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난 사건을 보여드리죠. 조금 전에 그 유 씨가 살고 있는 이 빌라가 2003년에도 경매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도 유 씨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장안구 연무동 금호빌라가 2004년에도 경매를 하다가 취하됐는데 그때도 유 씨가 임차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전입은 그때나 지금이나 2001년 11월 16일인데 이때는 확정을 받은 걸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3,500, 지금과 똑같습니다. 단지 확정을 받았는데 이번 경매 사건에서는 이 확정받은 것을 신고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가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법원에 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사실 확정일자를 신고할 필요도 없죠. 자, 임차인은 제가 만났을 때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기는 진정한 임차인인데 집주인을 잘못 만나서 2번 경매를 당하고 많은 입찰자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나는 진정한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일부러 안 했다. 낙찰자가 내 돈을 3,500 물어주면 된다. 자,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경매를 많이 해본 경험자로서 지난번의 기록과 현재의 기록이 그대로 일치하고 특히 2001년도에 전입과 동시에 확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임차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의 기록만으로 유 씨가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여러분들도 위장 임차인은 잘못하면, 잘하면 수익이 나오지만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겠습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수원시 서둔동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조그만 빌라입니다. 소유자 채무자가 이 씨입니다. 2008년 1월에 6,400에 신권 경매가 나와서 누군가가 7,000에 단독으로 낙찰받고 불허가를 받았네요. 그리고 다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2008년 6월 11일 날 4,48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찰되기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임차인을 만났었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임차인 김씨가 2003년 6월에 전입하고 확정을 10월에 받았습니다. 조금 늦게 받았죠. 보증금 5천을 신고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집주인이 2003년 8월에 이 집을 매입하고 같은 날 건저당을 설정했네요. 자, 2003년 8월 27일 날 집을 사고 같은 날 건저당을 설정했는데 그 집을 사기 2달 전에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리고 건저당 설정한 이후에 확정을 받았다. 자, 경매를 해본 저로서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주민등록을 열람을 해보니까 더군다나 이 집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모두 전입되어 있습니다. 김씨는 임차인의 아들이라는 기록이 나오네요. 자, 이씨가 집주인 채무자죠. 자, 한 집에 이렇게 같이 있다면 가족일 가능성. 그래서 아까 이 김씨는 위장 임차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자료를 보죠. (2003년 8월 27일) 날 집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김씨와 이 두 사람 간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아직 집주인이 아닌데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자, 이것이 성립하느냐? 예, 두 사람 사이에는 성립하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그러면 그때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임차인으로 보느냐? 2003년 6월 16일 날 전입했지만 그때는 이 씨가 주인이 아니니까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김 씨가 임차인이 될 수 있는 날은 이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판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2003년 8월 27일 이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집니다. 전입일 2일이 아니고 이때는 즉시입니다. 전입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소유권 취득하고 국민은행에 돈을 빌린 이런 상황에서 이 즉시라는 내용은 소유권 취득과 동시라고 보면 되니까 건저당보다 앞서는 게 됩니다. 단 김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저는 가짜일 가능성을 생각하고 김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 김 씨는 할머니인데요. 자, 그 아들이 다른 김 씨가 김우진인가요? 사람이 있었죠. 할머니는 진정한 임차인이 맞습니다. 단지 계약을 하고 집주인을 잘못 만나서 확정을 늦게 받은 거지. 집주인이 소유권 취득한 것은 이때지만 실제 분양받은 것은 이미 그 전이니까 분양받은 사람하고 믿고 계약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집주인이 할머니하고 관계없이 국민은행에 대출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 국민은행은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나갔던 거죠. 그것은 국민은행의 잘못이죠. 할머니는 진정한 임차인이고, 그래서 저처럼 할머니가 가짜라고 본 누군가 낙찰받은 사람은 할머니가 가짜라고 보고 7천에 낙찰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낙찰받고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고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이니까 사실은 이것이 대금 미납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재주가 좋아서 불허가를 시킨 겁니다. 이 최종적으로 낙찰을 단독으로 낙찰받은 사람은 임차인 할머니의 아들이죠. 자, 손해를 감수하고
여러 가지 귀찮은 방문자, 경매 진행 이런 것을 피하려고 그냥 손해를 보고 낙찰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의정부 호원동에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정 씨가 소유자고 현대캐피탈에서 경매를 신청했고요. 2007년 11월에 1억 2,500 감정인데 신건에 1억 3,800에 낙찰이 되었네요. 근데 대금 미납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래쪽에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인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임차인이면 배당이 되지 않는데 배당이 되지 않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6,500을 인수해야 되죠. 확정일이 없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위의 내용을 보죠. 자, 1억 3,800에 낙찰받고 6,500을 물어주면 이 아파트의 시세가 2007년 11월이면 1억 5천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만 물어줬을 경우에는 수익이 나오지 않죠. 이 금액은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낙찰자는 가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진짜니까 포기한 겁니다. 불허가가 아니고 대금이 미납됐습니다. 자, 저도 이 내용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왜냐하면 6,500은 있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 당시 6,500 보증금은 가능한 것 같은데 전입을 하고 확정을 받지 않고 배당 요구 안 했다. 정상적인 임차인은 좀 드문 일이죠. 그리고 2006년에 집을 사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은행이 아닌 개인 회사에서 이제 건저당을 하고 결국 경매까지 오게 되었죠. 자, 이러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건저당을 설정한 것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저당한 게 아니고 개인이 상품 거래를 위해서 저당을 설정했을 때는 이것은 거의 형식적인 건저당입니다. 물품을 계속 거래하기 위해서 앞에 임차인이 있거나 말거나 형식적으로 담보한 것이니까 은행하고 좀 다른 성격의 건저당이죠. 자, 제가 현장을 가서 최 씨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에서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진짜 임차인일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조사한 시세는 그 당시 1억, 예를 들어서 2008년 제가 3월에 갔으니까 1억 8천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8천까지 떨어진 거를 1억 2,500에 누군가 낙찰받았네요. 6,500이라는 돈을 인수하면 1억 9천의 산꼴이 되는데 시가보다 너무 높게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가짜 임차인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소 가면 진짜 임차인이라는 답변을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한 게 아닌가. 의정부 쪽에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상승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억까지 하는 집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24평형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 샀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낙찰자는 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겠죠.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진정한 임차인입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안산시의 큰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고요. 3억 8천짜리 감정에 2008년도에 2억 4,3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최 씨가 97년에 전입해서 살고 있고 그 보증금이 1억 5천입니다. 자, 2005년도에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외환은행에서 건저당을 3억 9천 했다면 실제 3억 정도가 대출이 나갔을 텐데 정상적인 대출이죠. 그렇다면 임차인은 가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임차인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97년부터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웃 주민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가짜일 가능성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증거가 없어서 저도 입찰을 포기했던 사건인데, 자, 어쨌든 이 최 씨가 진정한 임차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진정한 임차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입찰을 못했습니다. 자, 누군가가 입찰을 해서 2억 4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2억 4천에 낙찰을 받고, 자, 확정이 없으니까 전액 인수가 되죠. 그러면 3억 9천에 샀는 셈이 됩니다. 3억 9천에 산 것이 잘 산 건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현재 시세가 저는 이 감정가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3억 8천 내지 4억. 4억짜리라 하더라도 3억 8천에 산 것은 저렴하게 산 건 아니죠. 자, 여러분도 역시 10만 든다고 입찰하실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외형상 위장 임차인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는 대항력 있는 진짜 임차인일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장 임차인이라는 증거가 그것이 나중에 낙찰 후에 인도 명령을 받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여러분은 입찰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